아들까지 증언자로 나선 이 엄청난 폭로를 의심하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세모자를 구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도 성폭행, 내일도 성폭행, 모레도 성폭행. 세상을 충격에 빠뜨린 세모자 성폭행 사건. 하지만 사건의 뒤에는 그보다 더 충격적인 얘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와이프는 뭐가 쉬지 않는 이상 애들을 그렇게 그런 진술을 하게끔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는 지 자식이 아니니까 하라고 하겠죠. 지 새끼가 아니니까 저렇게 하는 거고, 남의 새끼니까 마스크를 쓰고 선글라스 끼고 뭐 성교를 했느니. 김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무속인인데 이게 좋네. 아내와 두 아들을 10수년간 성폭행했다고 지목당한 아버지 허목사. 그는 세모자가 한 무속 다 합치면 48억이가 다 필요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 돈을 갖기 위해서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세모자 사건은 아내가 오랜 시간 따라온 무속인 김씨가 자신들의 재산을 노리고 벌인 거짓 폭로극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의 아빠, 엄마의 언니, 아들들, 그리고 저희 엄마의 오빠들도 다 우리에게 와서 성폭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30명 넘어서 고소했습니다. 이제부터 더 고소할 사람은 많습니다. 폭로극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됐습니다. 자신들의 친정 식구들을 포함한 전국의 44명의 사람들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어머니 이씨. 한 사람 고소하는 것도 힘들고 시끄러운데 얘네는 몇백 명한테 알고 저는 20년 세월이에요. 1000명도 더 돼요. 제가 있는 그대로 제 얼굴을 가리지 말고 그냥 내보내달라니까요. 제가 인생을 거는 거예요, 여기는요. 이렇다 할 물증은 없었지만 세모자는 숱한 고소 행진을 이어가며 어떻게든 사건이 진실임을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어머니 이 씨는 성폭행 가해자들이 사는 곳이라며 제작진을 한 시골 마을로 할아버지, 음식 못한 할아버지 외에는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섹스총이에요, 섹스총. 말한 참치가 다. 섹스총이요.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허목사와 결탁해 세모자를 성폭행해왔다는 좀처럼 믿기 힘든 주장을 계속합니다. 급기야 안녕하세요. 저 아시죠? 와이프잖아요. 우리가 누구세요? 우리 다 강의했잖아요. 무슨 말이야? 응? 무슨 말이야? 여기 마을 사람들이랑 다 섹스하고 살았잖아요. 성폭행했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저희 다 알아요. 저희가 성폭행을 했잖아요. 왜 애한테 그래요?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 자신들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인정받는 것에만 몰두해 있던 어머니 이 씨. 여기 지금 이 사람들 좀 와서 좀 잡아가지고. 경찰도 여기 누가 다 그 사람 죽여요. 그 사람들 싫으니까. 그 사람 죽여요. 그 안에 사람 다 그랬으니까. 지금 오는 사람 다 찍으세요. 그 사람 다 나가요. 사람을 미친 사람을. 엄청난 폭로극의 여파가 고스란히 아이들의 상처로 남겨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학대예요. 그렇다면 이건 명백한 학대고요. 근데 이게 서로 사실이더라도 이건 학대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상태로 지내는 건 정말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지점인 거죠.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수사 당국과 수많은 전문가들이 오랜 고민을 거듭한 끝에 지난 7월 17일 어머니와 두 아들의 분리가 진행됐습니다. 무엇보다 어린아이들에게 상처만을 남기는 위험한 폭로극을 멈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알어. 피해자도 알어. 엄마 피해자도 알어. 아저씨도 알어. 가서서 얼마나 수사하고 아프시네요. 엄마 아파서 엄마 치료가 필요해. 네가 도와줘야 돼. 너도 세븐이야. 분리되는 순간에도 의미를 알 수 없는 암호를 외치던 어머니 이씨. 그녀를 오랜 시간 설득한 끝에 아이들의 입원이 결정됐습니다. 어머니와 두 아들이 분리되면서 비로소 끝모를 폭로 행진은 멈출 수 있었지만 사건은 좀처럼 해가 아이들이 입을 닫아버린 겁니다.
오랜 침묵이 깨진 건 지난 10월 23일 아이들이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6번을 거쳐서 니네 엄마랑 형이랑 이렇게 이 44명을 고소를 했어. 어? 이 중에 한 건이라도 니네들이 성폭을 당했거나 뭐 약을 삭발하는 걸 본 거 있거나 니네가 성을 강요당했거나 이런 적이 있어? 아, 없어? 그러면 왜 이 많은 걸 왜 엄마와 같이 이걸 다 고소한 거야? 정말 시켜서? 세상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세모자의 폭로. 우린 지난 여름 오랜 취재와 경찰 수사, 또 다수의 전문가들의 판단에 근거해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세모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내용을 방송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그 이유가 뭔지를 떠나 거짓 폭로국의 전면에 내세워져 증언을 거듭하고 마치 사건의 증거처럼 이용되던 아이들이 너무나 위험한 상태였고 더 이상의 위험한 행보를 막기 위해 진행됐었습니다. 예상은 했었지만 어머니 이 씨와 헤어져 병원에 입원한 두 아들은 한동안 상당한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특히 둘째 준수군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의식적으로 거부해 말을 하지 않는 선택적 함구증이라는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의료진과 경찰 관계자 누구와도 대화를 하지 않고 오직 형 준호군에게만 간간히 말을 하곤 했다는 준수군. 묻지 않아도 성폭행 피해담을 쏟아내던 준수군이 입을 꾹 다물어버린 시간은 무려 98일이었습니다. 겨우 14살 소년이 품어야 했던 비밀이 대체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기에 그토록 오랜 시간 입을 닫고 대화를 거부해왔던 걸까요? 아이들의 이모를 비롯한 가족들과 아동심리 전문가들은 닫혀진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참을성을 가지고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랜 침묵을 깨고 고백을 시작한 아이들의 입에서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얘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살면서 가장 긴 98일을 경험했다는 세모자 사건의 담당 형사 찾아가고 또 내가 바나나 우유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갈 때마다 바나나 우유 하나씩 사가지고 가고 했었어요. 근데 저희들 앞에서 먹지도 않아요. 는 김 집에서 같이 생활도 했잖아요. 김에 대해서 많은 사실을 알고 있는데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 아니요도 안 했어요. 세모자 사건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둘째 준수군의 침묵으로 수사가 난항을 이어가던 그때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로 왜 놀랐냐면 그 전까지 보던 얼굴이 아니었어요. 천진난만한 아이의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자마자 너 맞니? 라고 했더니 저한테 꼭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인사조차 안 했거든요. 째려보기만 했지. 내가 엄마랑 눈빛부터 달라진 준수군이 털어놓은 고백은 간단하면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는 단 한 번도 성폭행 당한 사실이 없다. 단 한 번도 사실이 없다. 누구에게도 단 한 번도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는 아이들. 여러 명의 여자 남자들. He started to rape me and started hitting me from when I was about 5 years old. 제가 5살 때부터 저를 강간하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로 둔갑됐던 걸까? 그냥 저는 일주일 동안만 살아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처음에 끝에 그게 일주일만 같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가보니까 살더라고요. 거기서 살았어요. 계속 이만희 지금 생활하다가 그 6월에서 10월 사이에 그 성폭행 그게 시작된 거거든요. 세모자 사건이 처음 시작되던 지난해 여름, 둘째 준수군은 엄마 형과 떨어져 무속인 김 씨의 집에서 몇 개월간 지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뭐 한번은 제가 그 얘기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샤워 얘기를 하다가 점점 더 과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더 강해지고 세지고 이말로니가 좀 써라 라고 했죠. 그 내용을. 어렸을 때 아빠와 함께 샤워를 했던 이 얘기를 꺼낸 준수군에게 갑자기 판사님께 보낼 편지를 쓰라고 했다는 무속인 김 씨.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한 뒤에 엄마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편지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속인 김 씨와 함께 편지를 쓰다 보니 이 얘기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다고 준수군은 말합니다. 그치, 뭐 이것도 있었지, 무슨 그런 것도 있었지, 이것도 있었지 계속 저한테 하더라고요. 점점 더 강해지고 세지고 뭐 학문에다 넣었다, 성게에다 넣었다, 뭐 입에다 넣었다 이제 점점 더 크게 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것을 계속 저렇게 기억하라고, 기억난다고, 너 기억한다고, 뭐 하나님이 기억한다고 했다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모르는데 아는 거 마냥 계속 하면서 저도 이제 거짓말을 쓰게 되는 거죠. 없는 기억들을 짜내며 무속인 김 씨와 함께 편지를 써나갔다는 준수군. 샤워 얘기로 시작한 편지는 어느새 끔찍한 친족 성폭행이 피해 진술서로 탈바꿈했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세모자 사건이 진행됐다고 아이들은 말합니다. 필리핀에 있을 때 갑자기 엄마가 전화 왔어요. 전화 와서 나 앞에서 성폭행 당했지. 그래서 내가 아니 엄마 나 기억 없어. 나 그런 거 난 안 당했는데 근데 계속 말하는 거야. 너 당했다고 소리 지르면서 엄마 무슨 말이야. 나 진짜 안 당했어. 나 당했잖아. 막 그러면서 그 무렵 필리핀에서 학교를 다니던 큰아들 준호군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왔다는 어머니 씨. 준호군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화올리라고 재촉했다고 합니다. 너 기억이 안 되면 나 아빠한테 가야 되면 그런 거 말하면서 했어. 그러니까 너 기억 안 나면 아빠한테 가라. 이런 식이었어.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진짜로 많이 싫었는데 엄마 나 당했어. 기자회견은 왜 하게 된 거야?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켜서 네가 하는 거죠. 이거가 옷까지 다 사줬어요. 제가 입은 옷. 아 기자회견 할 때 입을 옷까지? 이거를 다 세팅이 있었어요. 그 기자회견 때 입을 입으라, 저번에가 이런 말이야. 기자회견 때 입을 옷을 사주고 해야 할 행동과 말까지 일러줬다는 무속인 김 씨. 수십 명의 사람들을 고소한 것도 역시나 그녀의 짓이었다고 아이들은 말합니다. 폭행에 관련된 뭐다 기자회견, 유튜브 올리는 카페 그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맨날 그런 미디어 끝날 때 이모한테 전화해서 이모 다 했어요. 녹화하는 거 다 끝났어요. 카페도 올렸고 됐다. 나한테 엄마가 다 보고를 했다. 그러니까 세상을 무속인 김 씨의 지시대로 행해진 거짓 폭로극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이들이 왜 무속인 김 씨가 시키는 대로 움직였냐는 점입니다. 또 지금에 와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는 이유는 뭘까? 많이 바뀐 이유는요.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몰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집에서 나와서 엄마 생활하는 동안 아빠가 진짜 나쁜 사람인 줄 알았대요. 왜요? 김이가 계속 니네 아빠가 너 죽일 거다. 아빠가 나타나서 너 잡아갈 거다. 납치해 갈 거다. 계속 이걸 주입해 왔으니까 그게 벌써 몇 년쯤입니까? 2013년 1월 엄마와 함께 집을 나온 뒤부터 최근 면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단 한 번도 아빠를 만나지 못했던 아이들. 그 사이 무속인 김 씨는 아버지 허 목사의 납치 계획과 살인 계획을 아이들에게 주입시켰고 상상 속의 아빠는 어느새 끔찍한 괴물로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아빠에게 돌아가지 않기 위해 무속인 김 씨의 말에 무조건 따르게 됐다는 아이들. 김 씨는 정말 아이들의 말대로 가족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끔찍한 거짓. 지난 7월 무속인 김 씨는 우리가 세모자 사건의 배후에 대해 취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직접 방송국에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난 성범죄가 뭔지도 몰랐어요. 우리 장병이라는 소리 아는 거니까요. 이가 이번에 고소한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 이 고소 들어온 사람들을 난 몰라요. 이 사람이 고소를 했는지도 몰라요. 그녀는 당시 자신은 절대 배우의 조종자가 아니며 단지 어려움에 처한 세모자를 도와줬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한테 보내달래요. 자기를. 그래서 너 나를 도와달래요. 그래서 뭐를 얘기하려니까 자기 아빠가 자기를 성폭행은 했다는 거예요. 피디님 이건 진짜예요. 하늘에 맹세하고 피디님한테 맹세하고 전혀 몰랐어요. 그러면서 얘기할 때도 거짓말을 알았어. 물어보세요.
친절한 후견인일 뿐인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썼다며 결백을 주장하던 무속인 김씨. 우리 애들이 충격을 받기 싫어서 내가 그것 좀 부탁하러 온 거지. 내가 진짜 걔네들 요만큼 사기들도 요만큼 쳤으면 내가 여기 못 왔어요. 적으로 진행된 경찰 수사에서도 본인은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는 일관된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 우린 아이들을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아직 병원에 입원 중인 아이들은 이모 집에 잠시 외출 나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알겠니? 네. 오랜만이다. 형이 키가 좀 더 큰 것 같다. 그치? 형이랑 비슷해졌네? 앉아. 4개월 만에 제작진을 마주한 아이들은 우리에게 먼저 물어볼 게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어볼 거 있는데, 저희 그 카페에서 4개월 전에 그 엄마를 경찰이랑 왔잖아요. 그때 아저씨가 알고 있었어요? 어떤 경찰 오는 거? 경찰 오는 거? 네, 알고 있었죠. 지금 얘기하자면 알고 있었어. 아저씨 많이 원망스러웠지 그때. 그지? 엄마와 헤어지게 된 아이들이 제작진과의 만남에 응한 이유는 뭘까? 사람들이 다 아빠를 나쁜 사람이라고 알기도 하잖아요.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오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풀기 위해서도 나왔고요. 우리 누나도 마찬가지고. 이제 다시 엄마랑 아빠랑 다시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 식구가 행복하게 살던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아이들. 그래서 자신들이 왜 거짓말쟁이가 된 건지 설명하고 오해를 풀고 싶어 했습니다. 기자회견도 하고 이제 동영상 찍어서 인터넷에도 올리고 했잖아. 그때 좀 두렵거나 좀 무섭거나 그러진 않았어? 전 그냥 다 진짜인 줄 알면서 그냥 진짜인 줄 알았어? 그냥 일부러 아닌 척을 하면서 했던 게 아니라요. 진짜로 진짜인 줄 알았어요. 성폭행 당한 게? 진짜 성폭행을 당하는 거지 진짜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제가 지금 생각해도 왜 그런 식으로 느끼는지 잘 모르겠지만 기자회견을 할 당시 거짓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스스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믿었었다는 준수군. 저도 한 번 말했거든요. 뭐라고? 전 성폭행 당해본 적 없다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고. 성폭행 당한 기억이 없다고? 기억이 없다고. 근데 너는 기억난다고. 하나님이 너는 기억난다고 한다고. 그거 잘 생각해보라고. 기억날 거라고? 예. 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정말로 진짜인가 봐. 하나님이 기억난다라고 얘기하니까 믿게 된 거야? 믿게 되고 다 진짜인 줄 알고. 처음엔 아닌 줄 알았지만 무속인 김 씨가 계속해서 기억을 떠올리라고 했고 어느 순간 모든 일이 사실이라고 믿게 됐다는 겁니다. 엄마는 진짜 당한 거 기억이 안 나. 너 그렇게 하면 너 죽어. 이모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자꾸 그런 말 하니까 나 진짜 당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됐어요. 아, 엄마가 자꾸 얘기하니까 진짜 당했나? 네. 근데 기억에는 없어요. 성폭행 당한 기억은 없고? 한 번도 없는데 반반이었어, 반반. 아이들이 스스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믿기 시작하자 더욱 더 많은 요구를 해왔다는 무속인 김 씨. 예를 들어서 뭐 조사받을 때 오줌 싸라고. 오줌. 오줌? 아, 그때 한 번 형 바지 오줌 싸러 간 거예요. 이모 할머니가. 진짜 나는 나 이모한테 이모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가 할아버지가 그렇게 시켰다고. 할아버지가? 진짜 했어요. 진짜로 했어요, 제가. 그것뿐만 아니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뭘 던지라고 하고. 때론 하느님의 명령이다. 또 때로는 자신이 모시고 있는 할아버지 신의 명령이다라고 말하며 아이들에게 이상한 지시를 했다는 무속인 김 씨. 심지어 저한테도 비슷한 거가 있긴 있었거든요. 그게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조사받으면서 아직도 기억나요. 그거 막 갑자기 그걸 어떻게 하지?
성기 있잖아요. 응? 성기. 제 성기가 막 커진다고 막 소리 지르래요. 누구한테? 이모가 저에게 시켰는데 형사에게. 그래서 막 그게 커진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막 커진다고 막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거는 왜 그렇게 하라고 시켜? 그렇게 하면 더 빨리 끝난다고 조사를. 경찰 조사를 받을 때마다 실제 성적 학대를 당한 아이들처럼 보일 법한 행동들을 시켰다는 겁니다. 지난 여름 만날 쏟아내던 아이들. 준호군과 준수군은 무속인 김씨에게 벗어난 뒤 비로소 또래 아이들과 비슷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되찾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바로 엄마입니다. 엄마도 사실은 고소하는 거 조사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엄마도 그게 다 진짜인 줄 알면서 다 우리를 위해서 했잖아요. 그것도. 왜? 그게 무슨 얘기야? 엄마는 다 받아들여요. 그냥 받아들여요. 싸우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여요. 다 모든 것을. 원래 엄마를 구해줘서 혼나서 그렇게 가지고 되게 슬펐어. 엄마를 구해줬으면 좋겠어? 아이들이 고백을 시작한 가장 큰 계기는 고백 10일 전부터 이루어진 아버지 허목사와의 재회였다고 합니다. 집을 나온 지 2년 9개월 만에 아빠를 마주한 아이들은 아버지가 끔찍한 괴물도 성폭행범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고, 그래서 스스로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건 역시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모두 가짜 기억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아이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여러 증거들이 취합됐고, 경찰은 어머니 이 씨와 무속인 김 씨를 아동학대와 무고, 또 무고교사 등의 혐의로 지난달 11월 11일 구속을 했습니다. 최근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엄마에게 둘째 준수군이 편지를 썼습니다. 인상적인 내용이 있어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지금 엄마가 많이 힘들고 헷갈린 거 알아요. 왜냐면은 저도 그랬거든요. 3, 4개월 후에 진실을 알게 됐어요. 엄마가 이것을 들으면 놀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성폭행 당해본 적이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2014년에 처음으로 들은 얘기잖아요. 알아요. 아빠가 우리한테 자주 화내고 혼낸 것은 알지만 아빠가 많이 반성했고 달라졌어요. 엄마 힘내세요. 사랑해요. 엄마가 하루빨리 온전한 진실을 떠올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둘째 준수군. 준수군은 자신이 그러했듯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어린 준수군만이 아니라 다 큰 성인인 엄마까지 실제로 겪지 않은 성폭행을 진실이라고 믿게 된다는 걸까요? 믿기 힘들었던 세모자 성폭행 사건만큼이나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경찰은 무속인 김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중 그곳에서 아직 풀지 못한 세모자 사건의 미스터리를 풀어줄 많은 증거품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무속인 김 씨는 자신의 주장대로 정말 세모자의 친절한 후견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이들의 고백대로 철저한 조종자였을까요? 지금부터 무속인 김 씨와 세모자 사이에 숨겨져 있던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겨울 무속인 김 씨가 세모자가 살던 원룸에 들이닥쳤습니다. 뭔 싸가지 없이 어때냐고 얼마나 집에 와서 그런 짓을 해! 마! 어떠냐고! 내가 뭘 잘못한 걸래? 내가 어떤 성폭행 당하라고 시켰어? 그러면 너 마냥 사는 사람 있는지 알아? 없어. 너 마냥 사는 너 그지같이 인사 성폭행은 안 해. 그지가 더 깨끗해. 너 그거 좋아했지? 그렇게 살아. 너 감옥에 가야 돼. 네 엄마도 재워놓고 너 했잖아. 너 네 엄마한테 성폭행한 거야. 너 어렸을 때부터 네 엄마한테 했잖아.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둘째 준수군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말들을 쏟아내는 무속인 김 씨. 죽음은 3시간 2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정기사한테 너 몇 번 했어 전화? 정기사한테 뭐라고 얘기했어? 그냥 할머니 또다시 이제 진술서 쓰라고 얘기를 해. 네가 성폭행해서 네가 쓰기로 원하고 네가 악마기로 원해서 네가 쓴 거지. 네가 도와달라고 해서 그렇게 진술서 쓴 거지. 근데 네가 자꾸 거짓말 시키고 빼놓고 안 썼으니까 또 쓰고 한 거잖아. 내가 언제 쓰라고 그랬어? 왜 미친놈아! 놈아, 왜 놈아? 이게 어때 되고 어른한테? 무속인 김 씨는 왜 이렇게 화가 났던 걸까? 둘째 준수군은 그날을 기억하고 있을까? 전기자라고 부르던 기자가 한 명 있었어요. 제가 그 사람을 전화했다고 저에게 막 욕을 하고 없거든요. 통화해본 적이 없는데 라고 딱 그 말한 순간 저희도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해요. 뭐라고 소리 질렀어? 거짓말 시키지 마. 겁을 먹어가지고 맞습니다 했습니다. 또 안 했다고 하면 또 소리 지르잖아요. 원래 했으면서 네가 거짓말 시켰잖아. 네가 다 하나님한테 맹세한다고. 너 하나님한테 맹세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너 죽어 바보야. 뭐 전화 없어서 전화 못해요? 저는 신형사 이제 내 경찰서한테도 전화하면서 또 전기장한테도 전화하고 너 전기자한테 전화해. 할머니한테 욕한 거 거짓말했다고 잘못했다고. 네, 알겠습니다. 말해. 지금 전화. 당시 13살이던 준수군에게는 무속인이 쏟아내는 욕설보다 훨씬 더 무서운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그 상황한테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고 믿었잖아요. 아빠한테 가고 싶냐고 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 이모하는 엄마가 둘 다 그거 나 아빠한테 가고 싶냐고. 얘 위험한 애야. 얘 보내. 보내요. 인생에 뻔뻔치도 없어. 네 엄마도 죽어야 돼. 그러고 나까지 숨기고. 지금 전화하세요. 왜? 내가 네 얼굴 어떻게 보고 사냐? 엄마, 할머니, 제발. 나한테 얘기하지 마. 아버지 허 목사에게 돌아가라는 말을 들은 준수군은 30초 뒤 이렇게 말합니다. 성폭행했다고 다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누가 시켰다고 그래? 제가 혼자 하고 싶어서 제가 너무 괴롭다고 할머니 누나 안 간다고 그랬고 제가 지금 혼자 있다고 지가 그래도 녹아날게요 제가. 이거 녹아나서 엄마랑 지금 할머니 이거 꼭 들으면서 10년 후 20년 후에도 기억하세요. 더 나를 다 끝나고 네가 지을 거라는 걸 보여줄게. 네가 감옥 가는 거 내가 볼 거라고. 그걸 녹음하면 알아서 볼 거라고. 그래. 제가 그러겠습니다. 네가 이제 지옥으로 간다고. 대화 내용을 들은 아동심리 전문가는 준수군이 지난 세모자 사건 당시 왜 그토록 적극적이었는지 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동영상에서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게 뭐가 저렇게 아이를 불안하게 만들지였거든요. 이게 없었을 것 같아요. 생존을 위해서. 훌륭하게 잘 해내지 못하면 너를 버릴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는 경우라면 이 아이는 시킨 것 이상의 것까지도 해내야만 하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무속인 김 씨가 늘 화만 냈던 건 아니었습니다. 때론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할머니로 변신하곤 했던 김 씨. 여보세요? 생각나는 거 빨리 쓰라고 했다. 이를 믿으니까 생각하게 다 얘기한다. 기억을 찾아내갖고 생각해갖고 네가 엄마 기억을 찾게끔 네가 엄마를 너를 위해서 도와줘야 돼. 할머니가 숙제를 했죠. 지금서부터 엄마하고 기억을 찾아서 또 써야 돼. 친절한 이모 할머니로 돌아온 무속인 김 씨는 늘 기억을 찾아내고 진술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네. 엄마도 왔다. 네. 조사 받으면서 말할까요? 네. 이모야 아버지, 아빠도 왔었다. 그런 거 하라고. 네. 오빠들, 또 아들들, 뭐 남편, 또 엄마의 엄마, 아빠 막 다 말하고. 아파트에서 온 거하고. 아파트에 온 거하고 부산에도 온 거하고 아이고 보람이 있어서 이 수준이 높은 수준으로 얘기하네. 아주 그래요? 더 좋아졌네. 생각이 다행이다. 복종하고 순종하면 이러한 따뜻함이 있고 보상이 있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의심을 품거나
말을 안 듣거나 하면 이런 벼락 같은 벌이 있다. 이런 방식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세뇌 과정인 거죠. 그 어린 아이에게 성폭행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게끔 만든 행동은 거의 정신적인 살인행위나 다름없거든요. 그런 상태가 되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세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들을 해온 것이죠. 무속인 김 씨가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사용하며 철저하게 자신의 입맛에 맞는 진술을 하게끔 세모자를 세뇌시킨 것 같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기억 못하겠어. 그렇지? 전에 이야기 들었잖아. 맞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여기 써. 자꾸 써. 기록해. 다시 기억해. 알고 있어야 돼. 암시를 계속 주죠. 사실은 그게 이제 최면의 방법이죠.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세모자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 폭로를 할 수 있었던 건 오랜 쇠뇌를 통해 자신이 성폭행 피해자 오늘도 성폭행, 내일도 성폭행, 모레도 성폭행. 하지만 어린 두 아들만이 아니라 어떻게 성인인 어머니 이 씨마저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일을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는다는 걸까? 영적인 부분, 신적인 부분, 종교적인 부분이죠. 자신과 자신의 자녀에게 닥칠 수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 천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아마 무속인 김 씨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복종을 하고 아무리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고 자기 파괴적인 것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따르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무속인 김 씨를 만나고 원인 불명의 병이 치유된 경험이 있다는 어머니 씨. 그에게 무속인 김 씨는 세모자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종교 그 자체였을 거라는 겁니다. 또 그 믿음이 성인인 어머니가 쇠뇌당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분을 저희가 한번 만나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사실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지금은 연락도 안 하고 살아요. 연락 안 해요. 염치도 없고. 지난 방송 내내 무속인 김 씨는 세모자 사건과 무관하고 연락조차 김과는 상관이 없다. 근데 저희가 이제 김 씨의 집에서 그 수많은 통화 내역을 발췌했거든요. 분석을 했더니 거기서 뭐 한 수백 건의 음성 파일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사람 명의의 전화기 2대를 이용해 올 초부터 6개월간 무려 1,400여회의 통화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누구 보신 것 같아요? 친구들 세촌이요? 응. 저기 먼저 보세요. 그죠? 그렇지. 나도 못 봐가지고 거기 있다는 사진. 예, 있어요. 먼저 보시고 부인하고요. 어머니 이 씨가 얼굴조차 본 적 없다던 무속인의 옛 신도, 그가 세모자를 성폭행한 범인으로 기억되는 데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돈 마누라고 알겠네, 같이 했네. 그냥 마누라고요. 알죠. 그러면 그 땅 소개한 사람, 그 사람하고 했구나. 더 기쁘죠. 내가 기억이 나든 안 나든 다 사돈이에요. 아니, 기억나는 걸로 해라고. 얘기를 하라고. 기억이 안 나든 그런 거는 신령님하고 안 통해. 전문가는 세모자 사건과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들이 무속인 김 씨의 머릿속에서 탄생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사실 굉장히 놀라운 거는 이 세모자가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이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혹은 진술서에 썼던 표현이 사실은 그 표현은 모두 무속인이 가장 먼저 쓴 표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술서를 쓰는 과정이나 또 기자회견이나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사실은 무속인 김 씨가 거의 연출자에 가까울 정도의 그 개입을 한 걸로 보입니다. 지난 방송 취재 당시 도무지 믿기 힘든 말들을 확신에 차서 쏟아냈던 어머니 이 씨. 완전히 이제 완전 내가 뭐 할아버지 운실 못한 할아버지 외에는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섹스촌이에요, 섹스촌. 마을 전체가 다. 한 시골 마을이 일명 섹스촌으로 변신을 시작한 건 무속인 김 씨의 입에서부터. 그게 애고 어른이고 지금 섹스야 그렇다.
아는 사람이 한 20명 된다. 응. 남자 여자고 애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다. 손수가 다 자기 부인이니까. 나이도 안 따진다. 애기부터부터 몇 살부터. 허 목사 일당이 무속인 김 씨를 죽이려 하고 그녀의 기도터를 성매매 장소로 이용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탄생합니다. 나 죽이려고 해서 나 없을 때 와갖고 밥에다가 김치 먹을 때 김치 약을 사갖고 거기에다 타서 먹어갖고 내가 자는데 몰래 들어오고 손님 밖에 하고 그랬어. 그러지요. 죽이자고 그랬었어요. 죽일 계획을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약도 많이 먹였고. 무슨 약을요? 아픈 약. 몸 아프게 하는 약. 이게 고추장 단지, 된장 단지도 다 거기에다 약을 사가지고요. 여기가 김 씨가 썼던 방이에요. 이 방에서 했어요. 뭘? 성관계를 이 방에서 했어요. 그걸 손을 다 끊어요. 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었던 친정 식구가 성매였습니다. 엄마 하는 것도 보고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하고 오빠들하고 같이 하고 그랬다가 언니하고 있다가 이게 형사를 내처럼 만들어요. 나중에 그 얘기하면서 막 울어. 얼마나 속으로 비웃겠어요. 뭐요? 이 무속인이.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감정이 다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쇼를 위해서 대사를 읊어주고 의상을 맞춰주고 연습을 시키고 정말 꼭두각시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마치 줄에 매달린 꼭두각시를 조종하듯 세모자를 움직여온 무속인 김 씨. 어머니 이 씨는 지금쯤 그 사실을 깨달았을까? 우린 현재 구속수감 중인 어머니 이 씨를 직접 만나 물어봤습니다. 애들은 폭행이 없었다라고 지금. 아니요. 애들이 있었어요. 친구도 있었어요. 저도 있었고 애들도 있었어요. 녹음 파일들이 다 나왔대요. 김 씨가 다 시켰다고. 아니라고요. 친구 다니면서 일도 안 해도 몰라요. 손이 틀려요. 어머니는 여전히 무속인 김 씨만을 믿고 있었습니다. 모든 거는요, 어머니 시켰고요. 하나도 모르고요. 피해자고요. 그 사람은 저한테 이용당했어요. 다 시킨 거라고 애들이 인정을 했는데도 그걸 못 믿겠어요? 안 시켰다고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싸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믿었어요. 씨. 그녀는 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 그런데 제작진이 어머니 이 씨를 면회하기 직전 한 발 먼저 그녀를 만나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실례하겠습니다. 연예인하고 오셨죠? 네. 시간 어떻게 되세요? 친척이요. 친척이요? 네. 아, 저희는 저기 SBS의 안윤태 PD라고 하는데. 어머니 이 씨의 친척이라는 남자. 예? 인터뷰가 아니라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쪽 관계자분이세요? 대답을 거부한다니까요. 아니, 제가 대답해줄 이유가 있나요? 제작진임을 밝히자 남자는 입을 닫아버립니다. 이내 경찰서를 빠져나오는 남자. 그는 대체 누구인 걸까? 뚱뚱하게 생기고 키 좀 크고. 그리고 아들. 김 아들? 네, 둘째 아들이죠. 다수의 관련자들에게 다시 확인해 봤지만 이날 우리보다 먼저 어머니 씨를 면회하고 간 이 의문의 남자는 무속인 김 씨의 둘째 아들이 맞았습니다. 대체 왜 왔는지, 두 사람이 무슨 말을 나눴는지는 알 수 없지만 범죄심리 전문가는 이 면회가 가지는 의미는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어머니 이 씨를 벌써 수년간 마음대로 조종한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속인 김 씨. 그녀의 아들의 방문은 자신의 위세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이 씨에게 확인시켜 줄 거라고 했습니다. 이를테면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의 관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는 무속인 김 씨의 무언의 지시가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고 어머니 이 씨는 쉽사백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 두 사람의 구속 사실이 보도되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세모자 사건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한 아이들과는 달리 어머니 이 씨는 여전히 무속인 김 씨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비단 그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8월 그것이 알립시다가 방송된 뒤에도 또다시 수많은 언론들과 접촉을 하며 자신들의 폭로가 진실이라고 주장했던 어머니 이 씨.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그동안 등장한 적이 없었던 또 한 명의 폭로자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세모자 사건은 모두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증인이라며 인터뷰에 나선 여자. 애들이 성폭행 당하는 걸 보셨어요? 사실 다른 신도들도 성폭행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맞아요? 세모자가 성폭행을 당하는 걸 직접 목격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저도 같은 피해자거든요. 누구한테 당하신 거예요? 그 동네에 있는 거 드신 것도 있으세요? 자신 역시 허 목사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라는 여자. 과연 그녀의 주장은 사실일까? 그런데 사실 무속인 김 씨의 오랜 신도인 그녀가 인터뷰가 있기 불과 8개월 전 무속인 김 씨로부터 크게 질책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가 당했으니까 증인을 쓰라는 거지. 너 기억 못하면 너는 기억 못하면 넌 죽어. 기억할 수 있어야지 너 살을 수 있어. 정신을 차려, 정신을 차려서 얘기하는 거 기억을 나게 해. 너를 살려주던지 말던지 해야지. 너 바꿔줄게 내가. 기억을 떠올리지 못하면 죽게 된다는 협박을 하며 여자를 채권하던 무속인 김 씨. 급기야 이미 세뇌가 끝난 준수군까지 이용합니다. 우리 다 같이 했거든요. 막 되게 심하게 했거든요. 우리한테도 하면서 엄마는 지금 우리한테는 그렇죠 당연히. 빨리 기억 찾아내라고. 그러니까 누나도 빨리 기억을 좀 찾아내면서요. 우리 살려주실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 또다시 세무자 사건의 거짓 증언자 한 명이 더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자유자재로 조종하는 무속인 김 씨. 그녀의 뜻대로 움직이는 신도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박 씨 자매는 지난 방송을 통해 12년 만에 동생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왜 저렇게 남의 집 가서 식문화를 하고 있냐. 정말 남의 집 귀한달 들여다가 좀 뭐하는 거냐. 저희는 괘씸하다고만 또 생각을 했던 거죠. 아버지가 위독하다는데도 안 오고. 근데 이번에 이제 방송을 보니까 얼마나 귀한테 세뇌를 당했으면 제가 저렇게 못 나왔을까. 지난 방송에서 무속인 김 씨의 비서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고 소개된 최측근 신도 박미자 씨가 자신의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12년 동안 가족들을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어머, 이렇게 늙었어? 얼굴이 많이 변했다. 어머, 옛날에 없는 모습이 아니에요? 어머, 이렇게 변했어요? 제가? 그리고 사는 그 옛날에는 좀 시끄러운 모습이랑 비슷한데 이렇게 뭐라 그러지? 좀 순한 그런 인상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변해버린 미자 씨 모습에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마는 박 씨 자매. 늦은 나이까지 결혼을 하지 못했던 미자 씨는 어느 날부턴가 무속인 김 씨만을 의지했다고 합니다. 무속인 김 씨가 중매한 결혼을 가족들이 반대하자 가족들과 연락을 끊어버리고 아버지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다는 미자 씨.
미자 씨의 가족들이 수소문 끝에 최근까지 무속인 김 씨가 살았다는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무속인 김 씨가 구속되기 직전까지도 이 집에서 함께 살을 감춰버렸습니다. 가족들은 무속인이 동생을 빼앗아간 이유가 아마도 돈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얘가 참 알뜰히 돈을 모았거든요. 참 알뜰했어요. 이상해. 그럼 이 돈의 흔적이 전혀 없고? 무속인과 가까워진 직후 힘들게 마련했던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미자 씨. 가족들 사이를 이간질해서 부동산을 처분하게 하는 건 무속인 김 씨의 수법이라고 허 목사도 말합니다. 너희 친일 식구가 너희들 돈을 지금 욕심낸다. 사람들을 끊어야 된다. 끊어야 된다. 이랬어요. 돈이 이거 부동산을 있으면은 아버님이 계속 그거 가지고 문제가니까 빨리 현금화 시켜라. 저 보고 사라고 그랬어요. 누가요? 저기 얼마를 제공을 하셨던 거예요? 내가 현찰을요 한 7억 얼마인가 하여튼 돈을 줬어요. 김치통에 해갖고 거기다 현찰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된 허 목사의 부동산은 현금으로 구매해 거래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 무속인 김 씨. 다른 부동산이 처분된 건 역시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허 목사의 재산이 처분되던 그 시기 우연의 일치일 뿐인 걸까? 게다가 허 목사 소유였던 상당수의 부동산이 무속인의 신도나 지인 명의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에 있던 허 목사의 아파트 한 채도 최측근 신도 미자 씨의 이름으로 넘어갔었습니다. 무속인 김 씨가 구속되기 5일 전 이 아파트를 처분한 미자 씨. 그런데 금매로 이렇게 판다고 이야기하더라고. 혼자 왔어? 아니야 남자 뚱뚱한 남자 하나 동생이라 그랬던데. 뭐 이야기들은 무슨 동생이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좀 필요로 해서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 큰 같은 게. 금매로 아파트를 팔던 미자 씨 곁에 함께 있었다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 어딘지 낯이 익은 표현입니다. 이분이랑. 맞아. 미자 씨 곁에 있던 남자는 무속인 김 씨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장필 때 거기까지 돈을 받아서 그 남자한테 주는 것 같은데. 돈을 받아서 그 남자한테 줬어요. 현금으로 건넨 잔금을 받아간 건 역시 무속인 김 씨는 구속이 된 지금도 아들을 통해 여전히 신도들을 조종하고 있는 걸까? 지난 11월 20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을 떠나는 무속인 김 씨를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아드님은 왜 아니에요? 아이고 잘 가요. 아니 아직도 조종하시는 거 아니에요? 조종하기는 자꾸 조종해요. 예? 아직도 조종하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구속인 김 씨는 여전히 모른다고만 말합니다. 그녀가 진짜 모르고 있는 건 피해자들에게 남겨질 상처는 아닐까. 피해자들마다 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누가 자신을 좀 도와주고 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과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그냥 그 뼛속까지 갉아내서 착취해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팽개치고 완전히 망가지게 방치하고. 방송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오랜 취재 기간 동안 한때 무속인 김 씨의 신도였다가 빠져나왔다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무속인 김 씨가 원치 않는 가해자 신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도둑 누명을 쓰기도 했고 또 누군가는 무속인 김 씨가 빌린 돈을 대신 빌렸다고 증언을 했다가 무속인 김 씨 대신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무속인 김 씨를 너무 깊이 믿은 죄로 가해자가 돼버리곤 했다는 피해자들. 지금까지 상처는 믿음을 이용한 사람이 아니라 믿었던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나 누구보다 큰 상처를 입게 된 건 세모자 사건의 두 아이들입니다. 원치 않게 온 세상에 거짓 폭로를 한 거짓말쟁이가 돼버리고 사랑하는 엄마와 이별까지 하게 된
어린 준호 군과 준수 군. 이 아이들의 상처를 어떻게 보듬어줘야 할까요? 앉으세요. 꺼져가던 희망이 다시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인터뷰를 할 잠깐의 짬도 힘겹게 냈지만 허 목사의 얼굴에서는 전에 없던 여유가 느껴집니다. 네, 어제부터 엄청 좋았어요. 지금 뭐 하다 오시는 길이에요? 아, 저기, 배달대행, 퀵 하는 거. 배달대행. 뭐 배달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합니다. 뭐, 심부름도 하고, 또 이제 음식점에 음식을 주문해놨으니까 그걸 갖다 달라고. 그거 갖다 주기도 하고. 제대로 된 끼니 때울 시간도 없이 하루 14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다는 허 목사. 그런 그가 다시금 웃음을 찾은 이유는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외출 나가서 우리 이제 머리 깎고 나서 이때 아직 표정이 조금 이거 첫 번째 만났을 때 제가 이제 그때 말을 했어요. 쭉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아빠는 절대 그런 짓도 안 하지만 너가 아는 아빠가 아니잖아. 평화를 했는데 그때 막 울더라고요. 아빠 사랑한다고. 아빠 또 올 수 있냐 또 올 수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중에 한번 더 올라간 거야. 4일 후에. 지금 점점 이렇게 좋아져요. 이렇게 웃고 있네. 예.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이 요즘 삶의 낙이라는 허 목사. 하루하루 밝아지는 아이들이 그저 고맙기만 합니다. 지옥과도 같았다는 지난 3년.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언제가 너희들 만나겠지 하는 걸로 살았는데 좀 이래저래 이게 애들이 이제 풀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일주일이 많은 거예요. 일주일에 6일 아이들을 면회하는 날을 빼곤 매일같이 일을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있다는 허 목사. 보시네요. 바쁜 것도 아니에요. 네? 바쁜 것도 아니라고요. 이 정도는? 예. 안녕하십니까. 예, 2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애들 생각하면 하는 거죠, 진짜. 저 혼자 생각하면 이렇게 이럴 필요 없어요. 저 혼자 생각하면. 근데 애들, 앞으로 애들 생각하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니까. 네. 먼저 밖에 또 들어왔습니다. 예? 네, 또 들어왔어요. 아, 콜 들어왔어요? 네. 하지만 함께 지내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허 목사가 아이들을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성폭행 사건을 꾸며냈던 어머니에게 대법원이 두 아들의 양육권을 넘겨줬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어머니 이 씨가 구속되기 얼마 전 남편 허 목사와 이 씨의 이혼 소송에서 법원은 과거 허 목사의 가정폭력 등의 이유를 들어 어머니 이 씨에게 양육권이 있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기 친권과 양육권이 없기 때문에 또 법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아이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누가 양육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아이들은 아빠와 살고 싶다는 얘기를 10월에 아빠를 만난 이후로부터는 계속 저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랑 같이 사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은 많이 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심리적으로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곳이 어디인지, 아동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곳은 어디인지를 전체적으로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오랜 상처를 입은 만큼 깊은 관심과 치유가 필요한 아이들. 아이들의 향후 거치 문제는 가족들과 전문가들이 상의해 천천히 최선의 방법을 찾아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이들의 속마음을 알아야 할 겁니다. 준호와 준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직 사실은 완전히 아빠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낮아서 지금 한 80% 정도는 아빠를 믿거든요. 며칠 끝나고 난 후에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속상하고 아빠가 그동안에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니까 2%는 뭐예요? 약간의 의심스러운 점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아빠가 정말 이러는 건가, 이게 다 연기인가, 그래서 이거 다 거짓말인가, 그런 의심스러운 점들이 있어요. 정말로 착한 척을 하면서 날 죽일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빠와 함께 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두 아이와 면담을 마친 전문가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작은 아이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더군다나 본인이 기억할 수 없는 시절의 것을 계속 이제 반복 주입된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다양한 갈등 상황에 실제로 노출된 채로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깊숙이 아이 신념에 그 사건이 실제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들어앉은 것 같고 아버지에 대한 신뢰감이 다 돌아오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본인 표현으로는 한 80% 정도가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면담을 한 소감으로는 절반, 50에서 60% 정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겉으로는 다 이겨낸 듯 보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세모자 사건이 남긴 상처가 엄마 걱정. 얘네들은 엄마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다행인 거는 단란했던 과거 가정에 대한 그리움, 향수, 기억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아빠한테 가서 잘 적응해서 살면 엄마가 무사히 나와서 엄마 아빠 우리라고 하는 그런 가정의 태도를 다시 꾸릴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 아이들을 이제 버티게 만들어주는 힘이고. Have a great time. Have a great time. I will. 여보, don't worry anything. You'll be happy. 엄마에 대한 사랑이 깊어 엄마가 따르는 무속인 김씨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했던 아이들. 두 아이가 지금 버텨낼 수 있는 건 역시 언젠가는 엄마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 때문이라는 겁니다.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그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주기로 했던 어머니 이 씨의 친정 식구들. 점심에는 만두 같은 거 있나? 만두 같은 거 좋아해? 이런 거 만두 좋아했는데 만두 이런 거 만두 좋아하라고. 정말 다 좋아.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손주들 많이 보고 싶으셨죠? 보고 싶었죠. 아유 진짜 손주인지 위에 손주들은 다 컸고 막내 손주인데 제일 어리거든요. 미국서 애기 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봤던 건데 그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지. 10년 만에 다시 만나기 시작한 손자들이 너무나도 반갑고 고맙다는 외할머니.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아직 내려놓지 못한 짐이 남아 있습니다. 빨리 좀 보게 해주세요. 빨리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내 죽기들을 만나고 싶다고. 만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빨리 좀 만나겠으면 정신이라도 있고 말을 할 수 있으면 만나갔으면 좋겠어요. 언제쯤 무속인 김씨가 흐트려 놓은 한 여인의 인생이, 한 가정의 평화가 다시금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모두가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무속인 김씨와 어머니 이 씨의 구속 기소가 결정이 되며 세모자 사건은 이제 법의 심판대 위에 놓일 예정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그간 쉽사리 드러나지 않았던 무속인 김씨의 행적이 낱낱이 드러나고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법정에 서게 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두 아이의 어머니인 이 씨입니다. 그녀는 분명 44명의 사람들을 허위로 고소하고 자신의 아이들에게 거짓 폭로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 역시 이번 세모자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 중 한 명이라는 생각을 떨치기를 거짓 폭로극에 앞장서게 한 건 이 씨 자신의 온전한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씨가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적법한 책임을 지되 세모자의 미래까지 고려할 수 있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어머니 이 씨를 처음 만난 건 지난해 4월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숱한 만남을 거듭하며